오늘의 촬영을 준비하면서 로이킴의 떠나지 마라 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24년이 떠나가는 게 뭔가 시원한데요. 그 24년의 젊음이 떠나가는 거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 나의 청춘아 떠나지 마라 조금 더 나와 함께 해다오 이런 생각을 진짜 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음악 들으면 헤어진 연인을 떠올리며 그랬던 적이 있지 이랬는데 지금은 헤어진 연인이고 모시고 자시고 하기 전에 나의 청춘아 조금만 더 같이 있자 떠나지 마라 이런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오늘의 영상이 24년 마지막 레슨으로 나갈 것 같아요. 24년의 마지막을 화사하게 화려하게 한번 마무리하도록 해볼게요. 퀵샌드입니다. 겨울이라서 그런지 피는 속도가 엄청 느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밖에 못 피웠어요. 스프레이 장미. 이건 아직 이름이 없는 신종 장미라고 합니다. 솔라. 이것도 추워서 많이 못 폈어요. 카네이션. 카라. 뽕실뽕실하게 완전 활짝 핀 스톡입니다. 알스트로 에메리아. 말도 안 되게 코스모스 나왔습니다. 프록스. 헬레보루스. 자, 스톡 장가지 다 자르고 중간 정도에, 이 길이에서 중간 정도에 잡아서 약간 나오도록. 어쨌든 물을 먹이려면 잘라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자를 것도 없어가지고 금방 시들시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짧은 줄기를 쓸 때에는 항상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 그럼 위에 꽃잎은 좀 털어내야 되긴 해요. 네, 그리고 이 스톡 옆에 카네이션 이 빈틈 있죠. 이런 빈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스톡도 살고 카네이션도 살고. 약간 더 높여서 카네이션 하나 넣어주고 스톡과 카네이션 사이에 장미, 퀵샌드 장미 한번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퀵샌드 옆으로 스톡을 한 번 더 스파이럴 방향으로 돌려서, 처음에는 양이 적으니까 스파이럴 방향으로 돌려도 새끼손가락까지 잡고 있으면 뭉쳐져서 일자로 잡힌 듯 줄기를 잡고 있거든요. 하지만 결국에 꽃들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스파이럴 방향으로 돌아간다 생각하고 잡아줘야 돼요. 카네이션 무리 사이에 카네이션 하나 또 올려서 라인감 있게 위로 올려줍니다. 여기에 이름 없는 스프레이 장미를 좀 사용을 해볼게요. 저는 뭐라 할까, 노랑빛, 주황빛도 아니고 카푸치노 사보신 분들, 안쪽은 약간 카푸치노의 색감이기도 해요. 주황빛도 살짝 돌고 살구빛도 좀 돌고, 근데 겉잎은 분홍빛이에요. 색깔의 조합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아니 그냥 좀 고전스럽다? 뭐 이런 느낌 받았어요. 길이가 있는 거는 길게 써볼게요. 짧은 스프레이는 어쩔 수 없이 아래로 배치를 해야 하니까 그거 좀 생각해서 위치를 정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라인이 너무 예뻐요. 저는 얼굴이 무거워서 쉽게 끊어질 줄 알았거든요, 줄기가. 이 장미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라인은 이런 식으로 태워줄 거거든요. 어디서나 봐도 U자를 생각하면서 꽃을 배치를 해줄 거예요. 옆으로도 그렇고 뭐 뒤쪽에도 그렇고. 그래도 줄기가요 틀어져요. 돌아다녀요. 이게 플로레폼처럼 제 손이 딱 고정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그 틀어진 것 때문에 내가 U자를 어떻게든 만들어야지 또 집어넣었다 뺐다 하다 보면 완전히 틀어지거든요. 중간에 갑자기 툭 들어갔다고 갑자기 툭 나왔다고 해서 계속 모양을 바꾸면 진짜 산으로 갑니다. 꽃을 뺐다 넣었다 하면서 변형시키지 말고 거진 다 들어갈 때까지는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배치를 해줘야 돼요. 자, 이번에 알스트로 에메리아 퀵샌드 아래로 배치했습니다.
손을 아직 한 번도 돌린 적도 없어요. 처음 잡았던 그대로 잡고 있거든요. 이런 디자인 할 때 돌리는 횟수가 정말 현저하게 떨어져야 돼요. 마지막 쯤에는 이제 디테일 들어갈 때는 여러 번 돌리는데 그 전까지는 거의 유지하다시피 손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생각하고 꽃을 배치를 해줘야 합니다. 솔라 가지고 왔어요. 솔라 장미 공간을 채웠으면 하는 위치에 디테일을 생각해서 중간 정도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카네이션 바깥으로 또 빼주고 장미로 아래쪽에 배치해서 떨어지게끔 만들어줍니다. 대충 뾰족하게 이 끝부분을 만들었어요. 큰 꽃으로 반대편으로 갑니다. 자, 반대편도 동일하게 디자인 해줘요. 양 꼭지점 있고 여기가 조금 더 뾰족하게 가면 좋겠어요. 남아놨던 알스토르 에메리아를 반대편에 활용할 거예요. 아래로 떨어뜨리는 장미가 또 필요합니다. 퀵샌드 사이에 장미 하나 또 넣어주고 솔라 장미 움직이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나도 나요. 지금 거기에 지금 신경을 쓸 때가 아니에요. 부케는 너무 느리게 하면 안 돼요. 센터피스 화병꽂이는 나의 손과는 멀리 있고 어느 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커피도 마시고 멀리서도 보고 그럴 시간이 넉넉한데 부케는 너무 오랜 시간을 갖고 있으면 에너지 소비 그리고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빠르게 속도를 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신경 쓰다 보면 다른 것도 움직여요. 하는 거에 더 집중하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아래로 이런 거 라인이 예쁘게 밑으로 뚝 떨어뜨려 주니까 사실 V로 만들어 놓고 어깨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마침 넣다 보니까 원래 여기로 넣고 싶었는데 휘어진 이 라인감이 어깨를 축 떨어뜨려 주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꽃들을 넣어줄 거거든요. 돌리지 않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럼 프록스. 이 프록스가 많이 지금 약하거든요. 꽃잎에다가 줄기까지 끊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꽃잎 이파리는 찢어서 잘라내고 이제 틈에 이렇게 V로 되어 있는 라인에 흘러가는 이 라인감을 활용해서 어깨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공간에 혹시나 다채롭게 화려하게 질감을 살리고 싶다면 큰 꽃들 사이에도 넣어줍니다. 제일 먼저 저는 어깨를 축 떨어뜨릴 수 있도록 아래 공간에 먼저 프록스 들어가고 꽃 넣을 때는 눕혀서 들어가면 훨씬 편해요. 줄기도 잘 들어가지고 부러지지 않고 그리고 잘 들어갔다면 이제 털어내듯이 자리를 배치해주면 돼요. 이건 저의 숙달에서 일어난 저의 노하우이기도 한데 이게 안 맞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방식이 너무너무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눕혀서 줄기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선으로 깨끗하게 잘 넘어가졌다 싶으면 눕혀서 보는 거죠. 헬레보루스도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약간 다시다 같은 있는 순간 모든 게 달라져. 그 옆에 다시 프록스 또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저도 참 많이 진화되고 있어요. 겨울에 추워서 오늘도 그랬지만 정말 찍기 싫거든요. 너무 추운데 이 딸랑 이 셔츠 하나 입을 생각하면 왜 내가 셔츠 입고 이 촬영을 하는 거지? 좀 따뜻한 니트 입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에 한 번은 흰색 니트를 입고 촬영을 하긴 했는데 맛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하는 맛이, 이 꽃하는 맛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흰색 셔츠 입고는 해야 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난로도 피고 뭐 이렇게 핫팩도 붙이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촬영하기 전에 열심히 자전거를 한 10분 타면 열이 막 올라와요. 그럼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서 1시간에서 1시간 15분 정도는 거뜬해요. 별로 춥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그래서 1시간 반의 나의 시간이 있다며 너무 기분 좋게 촬영합니다. 내년엔 더 발전적인 방식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솔라 장미 사이에 또 프록스도 들어가도 이쁘겠습니다. 헬레보루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기가 가늘었던 부분이 두꺼워지거든요. 그럼 꽃이 훨씬 더 좀 더 풍성한 그 두툼함이 훨씬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돌려줄게요. 반대편으로 헬레보루스 들어갈 위치를 볼게요. 저는 여기서 보여지는 데에는 헬레보루스가 좀 높게 있으면 어떨까? 알스트로와 퀵샌드 사이에 넣어서 위쪽에서 너무 예쁘다. 그리고 프록스 중간에 아래쪽에 헬레보루스 하나 더 넣어주고요. 이러면 거의 1차원적으로 저에게 1차원적으로 이러면 중간 사이즈의 부케가 돼요. 여기서 이제 살짝씩 포인트에 대한 꽃들을 넣어주면 더 완성도가 올라가거든요. 저 여기에 꽃들을 더 넣어줄 거예요. 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바깥으로 라인감을 더 그려주고 싶거든요. 이제 카라와 장미 넣어줄 거예요. 아래로 좀 처지게 넣어볼까요? 줄기 잘 보고 위로 올려주고 이제 줄기가 많아지니까 알아서 스파이럴로 돌아가지기도 하고 또 양이 많아서 잘못 넣으면 줄기가 어긋나면서 이런 카라는 짓눌러져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스파이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높이도 같이 보고 그 다음 바로 들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갖는 거를 확인해 주면서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한 송이 또 긴 라인으로 더 빼줄게요. 앞쪽으로 살짝 퀵샌드가 조금만 더 화사하게 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에 코스모스 헬레보루스 가까운 데 먼저 배치할게요. 왜냐하면 헬레보루스가 여기서 가장 어두운 색깔이어서 어둡게 보일 거거든요. 특히 뭐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그런데 이런 밝은 색깔이 옆에 있으면 반사판 같은 역할을 해서 원래 가진 색깔 가깝게 빛을 발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얀색을 어두운 색깔 가깝게 그래서 배치하기도 하고, 어둡게 하려고 하는 위치에는 절대 이렇게 밝은 색깔의 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명도의 차이에 따라서 꽃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경험해 보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배치하는 방법도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많이 찍어 보니까 너무 어두운 색을 어두운 색끼리만 모아져 버리면 너무 시꺼매 보이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너무 밝은 색이 들어가면 그 밝은 색만 또 눈에 보이거든요. 이어지게끔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 보면서 저만의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사진을 따로 배워본 적도 없고 이게 연수가 꽤 오래됐잖아요. 제가 사진만 찍은 것도 지금 수만 장은 찍어봤을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색감도 알게 되고, 그리고 몇 가지의 그 기능으로만 그래도 내가 충분히 좋아할 만한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진까지 이야기가 나왔네. 여튼 그렇습니다. 헬레보루스의 좋은 점은 줄기가 유연하니까 제가 이렇게 잡는다 해서 부러지는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 놔두기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남아있는 잘라진 스톡 쓰기 시작할 거예요. 아래쪽으로 U자 모양 되고 있는지 확인 계속 해주고, 자 이제 반대편, 반대편 훨씬 더 예쁜데? 반대편 거의 뭐 완성인데요. 이런 공간에 넣어주고, 코스모스 하나. 끝났어요. 끝났지만 저 계속 하면서 내내 잎소재 어떻게 하지? 넣지 말까? 넣을까? 고민 엄청 했거든요. 줄기를 미리 먼저 잘라놓고 이렇게 비슷하게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뭘로? 아이비로. 원래 백묘국을 준비했는데 백묘국보단 좀 더 뭔가 밝은 느낌이었으면 해가지고 아이비 정말 질기고 강한 애들이거든요. 이번 을사년에 우리 모두가 강하고 화려하고 멋지게 계속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비로 바꿨습니다. 좋았어. 아이비 적당하게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라피아 끈으로 잡아서 묶어줍니다. 아래쪽으로 헬레브루스 꽃을 넣어서 아래와 위가 화려하게 이어지도록 해주겠습니다. 옅은 약간 이게 무슨 색깔이라고 하죠? 민트 색깔 가까운 리본이거든요. 겨울이니까 아직 좀 따뜻한 색감이 어울릴 것 같아서 이 민트 벨벳을 준비해봤고요. 이렇게 묶고 밑에 줄기 가지런하게 못 잘랐던 거는 잘라냅니다. 와우! 아주 매력적인 꽃다발이 완성이 됐습니다. 헬레보루스가 진짜 톡톡히 역할 해줍니다. 제가 헬레보루스 싫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저는 24년 마지막 수업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꽃은 무해하고 아름다우며 그리고 불사조 같아요. 죽어버린 것 같지만 해가 지나고 봄이 오면 다시 연한 잎을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 모습에 정말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 24년도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고 끝나버린 것 같지만 꽃처럼 우리 다시 생기 있게 이 한 해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5년에도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한번 달려봅시다! 빰빰빰 빠바바밤빰